곳은 국민의당 당사가 있는 9호선 국회의사당역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분과 얘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검찰이 이유미 씨를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취재 기자 들었는데 아무래도 윗선 개입 의혹에 좀 초점을 맞추겠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2시부터 재소한 조사를 네. 받고 있는데 오늘 취재진이 집요하게 물었어요.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냐, 공모한 것이냐 이런 네. 취지로 기자들이 물었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냥 그 부분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오늘도 재조사를 받고 있군요. 가장 그 국민들이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역시 지금 지도부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느냐, 네. 방조를 한 것이냐, 몰랐느냐 이런 부분을 가리는 것이 조사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안철수 전 후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모르고 있었느냐 이걸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긴 한데 이현중 의원님 저는 궁금한 게 좀 하나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긴급회견을 하면서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이유미 씨하고 전 최고위원이었던 이준서 씨의 카톡 그 대화 내용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준서 씨나 아니면 이유미 씨가 박지원 전 대표한테 보냈던 내용은 카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아니고 바이버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공개를 네. 전달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 당시에 발표를 하지 않았었어요. 네, 이게 이제 왜냐하면 바이버라는 이제 그 국민의당 당직자들은 다 바이버를 씁니다. 아, 이게 왜 그래요? 그러냐면 네. 거기 예전에 이제 뭐 도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그 안철수 전 후보가 이제 특히 IT 쪽에 뭐 전문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철수 전 후보가 정치에 들어오면서부터 처음부터 본인이 바이버로 다 사용을 했어요. 자신의 그 참모들이나 측근들은 전부 다 이게 보안성이 좋기 때문에 이게 네. 바이버를 통해서 다 이제 소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 당직자들은 다 바이버를 통해서 써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이제 다른 데서 텔레그램이라든지 옛날에 우리가 카톡 있을 때 다들 뭐 이걸 망명한다라는 표현을 네,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대부분 공식 이 어떤 통로 자체가 바이버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당시 대표한테 선대위원장한테 이제 바이버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네. 근데 그때는 사실은 박지원 전 위원장은 제주도에 유세를 가 있었고 본인의 또 전화기는 이쪽에서 비서관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확인을 못했다는 것이죠. 네. 그 내용 자체도 알지도 못했고 네. 그게 왜냐하면 5월 4일이거든요. 네. 사실은 선거가 바로 이제 임박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 상황을 미리 몰랐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요. 이게 지금 검찰 수사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긴 하겠지만 카톡 내용만 보고선 국민의당에서는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지금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이버를 통해서도 대화가 오간 게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카톡 내용만 가지고 단독 범행으로 단정 지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그게 이제 앞으로 한번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좀 네. 문제인 것 같아요. 국민의당 내부의 이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일단 지금 카톡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거기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그냥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어느 정도 규정을 했지만 그러나 이걸 사실은 이제 바이버를 통해서 알려진다라면 이 내용 자체를 미리 누가 알았는지 네. 또 어느 선까지 보고를 했는지 이제 그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부분이 조금은 더 앞으로 검찰 수사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저도 사실 국민의당 출입하고 안철수 전 대표 취재하려고 바이버를 깔았거든요. 아, 네. 정말요? 그리고 민주당 네. 취재하려고 텔레그램을 깔고 기자들마저도 그 당에 맞게 또 그 맞는 메신저를 애플리케이션을 까는 거네요. 해서 진짜 저도 안철수 네. 전 대표 때문에 바이버를 깔았는데 문제는요. 이게 오래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잊으면은 최대 이주. 자동적으로 네. 사라지기 때문에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조목조목 하고 싶어도 메시지가 사라져 버리면 게다가 지금 서버는 미국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만큼 이렇게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그 점도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나 좀 수뇌부들을 빨리빨리 불러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이유미 씨만 조사를 하고요. 감감무소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네. 실질적으로 증거가 채집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증거 채집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가 있겠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니까 방금 지적하셨듯이 바이버 사용에 대한 문제 이것도 네. 검찰이 추적하기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니까 그렇죠. 추가적인 증거 채집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대단히 민감한 정치적 현안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부분이 잘못 수사가
좀 빨리 신속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자칫 건드리게 되면 이게 정치적 문제로 파장이 커지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신속하게 빨리 끝낼 수도 있는 부분이 요구가 되긴 하지만은 그렇게 쉽게 건들 수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소환한다? 이건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전 후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정황 자체가 채집이 돼야만이 안철수 후보를 소환하든지 또 아니면 이영주 의원을 소환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감성이 굉장히 극도로 예민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이번 주에 그 드러난 카톡 내용 중에서 가장 네. 충격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분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이유미 씨가 이준서 씨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국민의당은 망하는 거라고 하셔서 네.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이런 카톡 내용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이거 사실 공개하면 망하는 거라고 하셨다. 네. 이 주체가 누굴까요? 주어가 누굴까요? 그게 가장 궁금한 거죠. 궁금한데 이준서 최고위원한테 보낸 거니까 주어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아닌가라는 관측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사실대로라면 그게 뭘 말하는 거냐고 또 물어보면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조작 사실을 몰랐나 또 이렇게도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보고는 이유미 씨 단독 행위다라는 지금 국민의당 발표 결과가 있었지만 저 카톡 중에서도 저게 온전히 남아있을까? 저 중간에 뭔가 대화는 사라진 게 아닌가? 카톡을 주고받고도 따로 통화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내용을 가지고도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요. 당이 망한다고 한 그 주체가 누군지 그 주어를 밝혀내는 것도 지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단독 범행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게 사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전 대표에게 사전 보고를 한 정황까지도 드러났거든요. 이 한번 살펴보고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서 씨가 이유미 씨로부터 입수한 카카오톡의 대화 화면을 캡처한 내용을 박지원 대표의 바이버로 전송을 5월 1일 16시 32분에 하였습니다. 다만 비서관은 이 부분을 박지원 대표에게 별도로 전달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문자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정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로 발표되기 이전에 박지원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김관영 조사단장 말을 보면 박지원 전 대표한테 보고를 했는데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박지원 전 대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에게는 전혀 보고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은 최소한 보고나 내용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밝힙니다. 말의 뉘앙스가 약간 좀 다릅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이 이제 보고를 못 받았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쪽에서는 일단 보고를 했다라고 이제 이때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자기가 전화를 이제 직접 보지를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을 조금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면 이제 사실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을 굉장히 본인의 어떤 측근 중심, 캠프 중심으로 많이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뚜벅이 유세를 하지 않습니까? 네. 배낭 네. 하나면 되고. 그러니까 사실 당하고는 좀 그때부터 연결이 좀 끊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의 의원들은 하나도 안 따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메고 그 옆에 보면 본인들 측근, 즉 젊은 측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요. 네. 그리고 당은 당대로 그냥 따로 운동을 후보 합니다. 따로 당대로. 왜냐하면 네. 이게 안철수 전 후보가 당 조직에 대한 좀 이 불신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부터. 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당과 안철수 후보 간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거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당 조직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인 채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나오는 이유미 씨나 이준서 씨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데리고 오는 사람들. 이유미 씨는 뭐 본인이 적극적으로 왔고, 이준서 씨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직접 영입을 해서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는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안철수의 선거운동은 딱 그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됐던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도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안철수 후보 쪽에서 이게 뭔가 그쪽에서 뭔가 일이 이거 벌어진 게 아니냐. 네. 그 당하고는 좀 상관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이를 두고
안철수계와 지금 비안철수계가 상당히 갈등을 일으킨 요소도 사실 그때 당시에 선거운동이 너무나 좀 다르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실을 당의 어떤 개선 선상에서는 보고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따로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뭐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도 좀 살펴봐도 사실 그때 선거 사령탑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알아도 문제고요. 그때 몰라도 당시에 문제죠. 몰라도 문제인 거예요. 구실검증이라는 네. 지적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당대표고 이 선거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뭐냐 그러면은 아주 내밀한 부분들 뭐 제보에 대해서 거기서 폭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밀실과 은폐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당대표 대선 조직을 총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체가 정말 박지원 대표가 모르고 일반적인 어떤 측근선에서 만들어진 일이다 그러면 이 사실상 국민의당은 그 구조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라 봐야 되겠죠. 결국 당대표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라. 라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소위 뭐 우리가 세가서 이야기하듯이 정치 구단이고 여기 네.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작이면서 알면서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다만 이제 몰랐다는 부분들은 몰랐다 해서 이것이 책임이 명피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에 대한 공식적인 조직 체계를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몰랐다 그러면 이 부분을 몰랐는 그런 데에 대해서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도의적 책임, 이것들은 뭐 정치적으로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이게 국민의당 내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정치권에서 국민의당을 향한 공세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발표는 결국 박지원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향하는 의혹의 시선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상임 선대위원장 두 분의 침묵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두 분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기다리겠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 지도부와 대변인단이 총동원되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임희 씨 사건을 빌미로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들어보면요. 추미애 대표가 얘기한 거를 비판한 걸 두고선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검찰에 왜 수사 가이드라인 주고 그러느냐. 국민의당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지금 이제 그 추미애 대표가 지금 결국 박지원 전 대표한테 보고된 거 이런 거 차단하려는 결과가 아니었냐라고 비판을 하니까 오늘은 또 박지원 전 대표가 어마어마한 네. 글을 또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글이었죠? 제가 진짜 그 조작 사건 음모에 가담한 게 맞다면 내 목을 내놓겠다. 목을 내놓겠다요? 아이고, 이게 지금 방송적으로도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네. 그만큼 나는 자신 있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리면서 오히려 추미애 대표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방해하는 회방꾼이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큰 옷을 입었다. 이러면서 또 박지원 전 대표가 추미애 대표를 향해서 정면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아무 소식이 없고 계속 침묵 중이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조작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뭐 이틀 전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만났고요. 이유미 씨도 구명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침묵한다는 거는 지금 너무 무책임하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또 뭐 시기를 보고 있다고 네. 봐야 되겠죠. 이 상황 자체가 어디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물론 뭐 안철수 전 후배의 뭐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상당히 참 난감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사건의 수사가 어떻게 드러날지 몰라도 정치 책임에 있어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부분도 아마 안철수 후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서 본인의 입장 표명이 어떤 시점에서 나오는 게 좋으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우리 뭐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네. 박지원 의원의 저런 역공
추미애 대표에 대한 네.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화살을 추미애가 돌린다는 부분.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그러면은 저는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고도의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추미애 당대표가 민주당에 가지고 있는 입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결국 지금 상황에서 선거대일로 이 화살을 야당에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 너가 이야기하는 협치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건 배치된 부분이 아니냐. 그럼 여당 대표, 추미애 대표는 이번 협치에 대해서 공격하기보다는 이번에 침묵하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는 당내 역학관계가 있는 것이죠. 추미애 당대표가 친문과 친노 세력들로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괴리감이 있다는 부분. 즉 자기의 적대 세력이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미애 당대표에 대한 약간의 곤란한 입장을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여당 내부의 균열을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조직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여론의 반향이 나타나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입장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지금 민주당이 과연 어떤 전략으로 지금 임하는지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어떤 면에서 사당 체제 하에서 국민의당의 협조가 뭐 절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낙연 국무총리 통과시킨 것도 국민의당 도움 없으면 통과를 못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근데 지금 추미애 대표나 우원식 원내대표가 보면 연일 지금 국민의당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뒤로 돌아서서는 또 추경안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청문회 빨리 지금 통과시켜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퇴로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뭐 거의 박지원 대표라든지 좀 안철수 그다음에 박수선 대표 이야기하는 게 보면 국민의당은 어떤 면에서 뭐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도 전체 야당 중에서 제일 지금 안 좋은 논평을 내는 게 바로 이제 국민의당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본다면 앞으로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제는 협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럼 여당이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이 국면을,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이윤미 씨가 단독 범행이나 결론 내려진다라면 그럼 그때 이후에 그러면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 형성할 것인지, 아니 그 국민의당을 뭐 해체시켜서 그냥 합당을 시킬 것인지, 저는 이런 전략적인 면에서 지금 추미애 대표가 하고 있는 공격 자체가 되레 지금 사당 구조에서 지금 민주당만 상당히 고립시키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져가는 것 아닌가.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7월 국회 뭐 추경안 이런 거 통과는 거의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여당의 전략 자체가 뭔지 지금 사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래서 상황.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박지원 대표가, 전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정치는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네 민주당 입장에서 협치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면 협치를 물 건너가지 않느냐. 즉 추미애 당대표의 당내 입지를 미리 얘기를 하고서 그것을 확인하고서 결국 자기 장사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균열을 유도하는 그런 어떤 고도의 어떤 정치적 전략이다. 저는 이 그렇게 정치적인 영향 부분을 점검하고 있는데, 사실 좀 사건 부분에서 저희가 몇 가지 더 짚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공당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셨던 분이 자신들의 지지자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둘러싼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침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저께 김관영 진상조사단장한테는 이유미 씨한테서 구명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용주 의원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된 안철수 전 대표에게 보고한 날이라고 하는데, 이용주 의원 전화가 먼저인지 그리고 이유미 씨가 보낸 문자가 먼저인지는 김관영 단장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도 이유미 씨한테 문자를 받은 게 맞다라고 전화로 김관영 의원에게 인정을 했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문자도 보내지 않았다 라면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답을 했다고 하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뭐 공식적으로 이제 입장 밝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어제도 막 돌았는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측은 이 상황을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고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검찰 조사를 좀 보면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건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지만, 이 국면에서는요, 그 조사에 앞서서 안 전 대표가 솔직하게 밝히고 사과하고 입장 표명하는 것이 좀 우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좀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보자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당 지도부
또는 안철수 후보가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이것이 가장 최대 정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따져보면은 당시에 선거를 나흘 앞둔 상황에서 이것이 터져나왔고 그 후로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고소를 했습니다. 거의 46% 고소를 했고 또 국민의당은 여기에서 무급제로 또 맞고소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입장을 본다 그러면은 이 사건 자체가 정말 국민의당 입장에서 계획되고 조작된 사건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행보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고소가 되고 계속 검찰 수사가 이어지게 되면은 조직적인 어떤 가담에 대한 부분들이 장치들도 알고 있었다는 상황이 인지가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파장이 엄청나게 되고 당의 존립까지도 흔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직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타협한다든가 또는 민주당으로부터 고소고발에 대한 취하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어떤 직간접적인 메시지가 없었다는 부분들이 이것은 지도부가 알기보다는 어쩌면은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짐작을 했습니다. 네. 중간에 자꾸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에서 얘기를 하고 나면 또 논란이 이어지고 그러는데 결국에 이 문제를 종지부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 전 후보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를 시작한 게 바로 새정치를 내고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결국은 정치의 목표와 목적이 결국은 새정치였는데 결국 지금 가장 구악스러운 이제 일이 당에서 벌어진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구태가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럼 이거를 본인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어떤 좀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거는 어떤 그런 입장 표명이 사실은 지금 있어야 되거든요. 뭐 지금 정두원 전 의원의 말에 따르면 뭐 종쳤다는 표현도 네. 하긴 네. 하지만 어쩌면 정치 생명을 좌우할 만큼의 좀 핵폭탄이 터진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래서 정치인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제가 볼 때 국민들한테 가장 솔직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빠른 어떤 입장 표명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입장 표명이 늦으면 늦을수록 제가 볼 때는 사태는 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좀 타이밍을 좀 놓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은미 씨 구속됐을 그 순간에 일단 본인 입장 표명을 하고 제가 볼 때 입장 표명 뭐 한두 번 하고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안철수 대표의 오랜 침묵은 오히려 점점 더 입지만 좁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 현장 취재 기자들이 안철수 전 대표 집을 거의 매일 취재하러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역센가요? 예, 예. 그래서 열세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러니까 기자들끼리도 지금 의견이 엇갈려요. 그리고 네. 지금 당 관계자는 안철수 전 대표랑 다 전화로만 통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다고는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안 전 대표가 다른 모처에 있다 이런 설까지 나와서 그것 부분도 저희가 지금 확인 중입니다. 네. 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됐습니다. 이 문준용 씨의 특혜 의혹을 조작한 사건에 휘말려 있는 국민의당 어떤 처신을 해야 될지 아마 저희 저희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여러 가지 많이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모시고 국민의당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당 조직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인 채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나오는 이은미 씨나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데리고 오는 사람들. 이은미 씨는 뭐 본인이 적극적으로 왔고 이준석 씨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직접 영입을 해서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는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안철수의 선거운동은 딱 그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됐던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도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안철수 후보 쪽에서 이게 뭔가 그쪽에서 뭔가 일이 이거 벌어진 게 아니냐. 그 당하고는 좀 상관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이를 두고 안철수계와 지금 비안철수계가 상당히 갈등을 일으킨 요소도 사실 그때 당시에 선거운동이 너무나 좀 다르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실을 당의 어떤 개선선상에서는 보고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따로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뭐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도 좀 살펴봐도 사실 그때 선거 사령탑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알아도 문제고요. 그때 당시에 몰라도 문제인 네. 거예요. 구실검증이라는 네. 지적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당대표고 이 선거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뭐냐 그러면은 아주 내밀한 부분들 뭐 제보에 대해서 거기서 폭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밀실과 은폐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당대표 대선 조직을 총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체가 정말 박지원 대표가 모르고 일반적인 어떤 측근선에서 만들어진 일이다 그러면 이 사실상 국민의당은 그 구조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라 봐야 되겠죠. 결국 당대표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라 라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소위 뭐 우리가 세가서 이야기하듯이 정치 구단이고 여기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독 범행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게 사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전 대표에게 사전 보고를 한 정황까지도 드러났거든요. 이 한번 살펴보고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서 씨가 이유미 씨로부터 입수한 카카오톡의 대화 화면을 캡처한 내용을 박지원 대표의 바이버로 전송을 5월 1일 16시 32분에 하였습니다. 다만 비서관은 이 부분을 박지원 대표에게 별도로 전달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문자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정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로 발표되기 이전에 박지원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김관영 조사단장 말을 보면 박지원 전 대표한테 보고를 했는데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지원 전 대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에게는 전혀 보고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은 최소한 보고나 내용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밝힙니다. 말의 뉘앙스가 약간 좀 다릅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이 이제 보고를 못 받았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쪽에서는 일단 보고를 했다라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자기가 전화를 이제 직접 보지를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을 조금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면 이제 사실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 선거운동을 굉장히 본인의 어떤 측근 중심, 캠프 중심으로 많이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뚜벅이 유세를 하지 않습니까? 배낭 하나면 되고. 그러니까 사실 당하고는 좀 그때부터 연결이 좀 끊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의 의원들은 하나도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메고 그 옆에 보면 본인들 측근, 즉 젊은 측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요. 그리고 당은 당대로 그냥 따로 운동을 후보 합니다. 따로 당대로. 왜냐하면 이게 안철수 전 후보가 당 조직에 대한 좀 불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당과 안철수 후보 간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곳은 국민의당 당사가 있는 9호선 국회의사당역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분과 얘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검찰이 이유미 씨를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취재 기사 들었는데 아무래도 윗선 개입 의혹에 좀 초점을 맞추겠죠. 맞습니다. 오늘 네. 2시부터 재소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오늘 취재진이 집요하게 물었어요.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냐, 공모한 것이냐 이런 취지로 기자들이 물었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냥 그 부분은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오늘도 재조사를 받고 있군요. 가장 그 국민들이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역시 지금 지도부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느냐, 방조를 한 것이냐, 몰랐느냐 이런 부분을 가리는 것이 조사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안철수 전 후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모르고 있었느냐 이걸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긴 한데 이현중 의원님, 저는 궁금한 게 좀 하나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긴급회견을 하면서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이유미 씨하고 전 최고위원이었던 이준서 씨의 카톡 그 대화 내용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서 씨나 아니면 이유미 씨가 박지원 전 대표한테 보냈던 내용은 카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아니고 바이버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공개를 전달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 당시에 발표를 하지 않았었어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바이버라는 이제 그 국민의당 당직자들은 다 바이버를 씁니다. 아, 이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카톡이 예전에 이제 뭐 도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그 안철수 전 후보가 이제 특히 IT 쪽에 뭐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정치에 들어오면서부터 처음부터 본인이 바이버로 다 사용을 했어요. 자신의 그 참모들이나 측근들은 전부 다 이게 보안성이 좋기 때문에 이게 바이버를 통해서 다 이제 소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 당직자들은 다 바이버를 통해서 써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이제 다른 데서 텔레그램이라든지 옛날에 우리가 카톡 있을 때 다들 뭐 이걸 망명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대부분 공식 어떤 통로 자체가 바이버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당시 또 대표한테, 선대위원장한테 이제 바이버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사실은 박지원 전 그 위원장은 그 제주도에 유세를 가 있었고 본인의 또 전화기는 이쪽에서 비서관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확인을 못했다는 것이죠. 네. 그 내용 자체도 알지도 못했고 네. 그게 왜냐하면 5월 4일이거든요. 사실은 선거가 바로 이제 임박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 상황을 미리 몰랐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요. 이게 지금 검찰 수사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긴 하겠지만 카톡 내용만 보고선 국민의당에서는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지금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근데 바이버를 통해서도 대화가 오간 게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카톡 내용만 가지고 단독 범행으로 단정 지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그게 이제 앞으로 한번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좀 네. 문제인 것 같아요. 국민의당 내부의 이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일단 지금 카톡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거기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그냥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어느 정도 규정을 했지만 그러나 이거 사실은 이제 바이버를 통해서 알려진다라면 이 내용 자체를 미리 누가 알았는지 또 어느 선까지 보고를 했는지 이제 그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부분이 조금은 더 앞으로 검찰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것이 저도 사실 국민의당 출입하고 안철수 전 대표 취재하려고 바이버를 깔았거든요. 아, 네. 정말요? 그리고 민주당 네. 취재하려고 텔레그램을 깔고 기자들마저도 그 당에 맞게 또 그 맞는 메신저를 애플리케이션을 까는 거네요. 해서 진짜 저도 안철수 네. 전 대표 때문에 바이버를 깔았는데 문제는요. 이게 오래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잊으면은 최대 이주. 자동적으로 네. 사라지기 때문에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조목조목 하고 싶어도 메시지가 사라져 버리면 게다가 지금 서버는 미국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만큼 이렇게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그 점도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나 좀 수뇌부들을 빨리빨리 불러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이유미 씨만 조사를 하고요. 감감무소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네. 실질적으로 증거가 채집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증거 채집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가 있겠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니까 방금 지적하셨듯이 바이버 사용에 대한 문제 이것도 네. 검찰이 추적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니까 그렇죠. 추가적인 증거 채집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대단히 민감한 정치적 현안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 수사가 좀 빨리 신속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자칫 건드리게 되면 이게 정치적 문제로 파장이 커지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신속하게 빨리 끝낼 수도 있는 부분이 요구가 되긴 하지만은 그렇게 쉽게 건들 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소환한다? 이건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전 후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정황 자체가 채집이 돼야만이 안철수 후보를 소환하든지 또 아니면 이영주 의원을 소환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감성이 굉장히 극도로 예민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이번 주에 그 드러난 카톡 내용 중에서 가장 네. 충격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분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이유미 씨가 이준석 씨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국민의당은 망하는 거라고 하셔서 네.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이런 카톡 내용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이거 사실 공개하면 망하는 거라고 하셨다. 네. 이 주체가 누굴까요? 주어가 누굴까요? 그게 가장 궁금한 거죠. 궁금한데 이준서 최고위원한테 보낸 거니까 주어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아닌가라는 관측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사실대로라면 그게 뭘 말하는 거냐고 또 물어보면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조작 사실을 몰랐나 또 이렇게도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보고는 이유미 씨 단독 행위다라는 지금 국민의당 발표 결과가 있었지만 저 카톡 중에서도 저게 온전히 남아있을까? 저 중간에 뭔가 대화는 사라진 게 아닌가? 카톡을 주고받고도 따로 통화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내용을 가지고도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요. 당이 망한다고 한 그 주체가 누군지 그 주어를 밝혀내는 것도 지금 중요한 일입니다.